이 아이도 너무 착하게 생겼어. 이 아이는요, 일본의 이와테현 야마바초라는 데가 있어요. 야마바초에서 중학교 2학년생입니다. 이름은요, 무라마스 료라고 해요. 최근 아니야? 중학교 2학년 13살 무라마스 료라고 합니다. 너무 착하게 생겼죠. 이 아이는요, 동급생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해요. 같은 반 학교 친구들한테. 근데 이 학생이 너무 안타까운 게요, 죽기 전에 몇 번이고 담임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진짜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져요. 내가 그때 방송할 때 예전에 오늘도 어떤 남자애가 이지메 당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일하면서 이 뉴스를 봤거든요. 이거 진짜 올해 일어났던 일이에요. 작년인가? 작년 겨울인가? 올해 일어났던 일이야. 그래서 뭐 NHK, 교도통신, 마이니치, 그러니까 엄청 큰 언론 매체들에서요, 얘를 막 다뤄요. 선생님한테 몇 번이고 요청을 했는데도 선생님이 무시해서 결국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이 아이예요. 무라마스류. 그러니까 5일날이요, 기차에 치여서 숨지게 돼요. 근데 얘가 진짜 몇 번이고 반복했대. 담임 선생님한테 나 지금 이지메 당하고 있으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근데 선생님이 외면해. 근데 얘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무슨 뭐 일상 노트라고 해가지고 어떤 일기 비슷하게 해가지고 쓰는 게 있었대요. 근데 얘가 그 노트에 쓴 거를 가지고 왔어. 얘가 이렇게 글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은 뭐 시누 바셔 뭐 기맛대르라고 해. 그러니까 시누 바셔가 뭐냐, 이미 죽을 장소도 결정에 정해놨어요, 이렇게 말해. 뭐 이미 죽을 장소도 정해놨어요. 근데 모스코시 간바테 미마스 라고 하는데, 이 위에 아니 이쪽에 모스코시 간바테 미마스. 뭐냐면 조금 더 힘내볼게요. 그런데 저 이미 죽을 장소도 정해놨어요. 얘가 이렇게 일기를 써. 근데 그 전에 몇 번이고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내가 이제 조금씩 포기하기 시작한다는 것 같아. 그냥 조금 더 힘내볼게요. 근데 이미 저 죽을 장소도 정해놨어요. 그냥 저기 제가 조금 더 크게 글씨 보여드릴게요. 죽은 아이 사진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드릴게요. 이 아이가 쓴 거를 조금 더 크게 해놓은 게 있어요. 확대해놓은 게 이거예요. 뭐냐면요, 모스코시 간바테 미마스 모 시누바쇼와 기마테르 데스. 조금 더 노력해볼게요. 조금 더 힘내볼게요. 근데요, 죽을 장소는 이미 결정해놨어요 라고 이 남자애가 자기가 쓴 거야, 노트에다가. 이게 엄청 컸어요, 이 뉴스가. 텔레비에도 나오고요, 막 뉴스, 신문 되게 나왔었어요. 저도 일하다가 우연히 본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학생부가, 이 노트가 그 텔레비전에 계속 나왔어.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남겼는 줄 알아? 이 빨간 글씨가 선생님이 남긴 거예요. 明日の練習楽しみにしよう라고 하는 건가? 楽しみ. 약간 뭐냐면 이게 뭐냐면 내일 연습 즐겁게 보내자. 약간 이딴 글을 남겨.
내일 예정돼 연수가 그런 게 있었나봐. 내일 예정된 연수를 즐기자. 이렇게 해놔 선생님이. 조금 더 힘내볼게요. 이미 죽을 장소도 정해놨어요. 이렇게 얘가 남겨놨는데 선생님이 내일 연수도 즐겁게 보내자. 이렇게 답을 남겨. 헬로 BJ 중계방에서 스티커 이타짜리가 되고 사용했어. 미친 선생인 거지. 그러니까 읽지도 않고 그냥 쓴 것 같아. 근데 얘가 예전부터 이 아이 사진을 내가 이렇게 글을 남기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4월부터요. 작년 4월부터 괴로움을 계속 호소한 거야. 선생님한테. 너무 힘들어요. 애들 너무 괴롭혀서 좀 힘들어요. 막 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남겨놨냐면 환경이 바뀌어서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글을 남긴다든지 그랬어? 정말 안 됐다. 해결됐니? 이렇게 무신경한 답변을 계속 하는 거야. 여러분 채팅은 질문 있으시면요 이따가 컨텐츠 끝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는 계속 괴롭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환경이 바뀌어서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리고 얘가 또 뭐 힘들다고 하면은 그런 일이 있었어? 아이고 안 됐다. 그래 지금은 해결됐니? 내 생방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이렇게 호소하다가 선생님이 계속 무시하니까 이제 죽을 장소까지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전에 죽겠다 사는 것이 이제 피곤해요. 뭐 이 기테르노가 츠카레테 이키마스 막 이런 식으로 죽음을 암시하는 노트를 계속 얘가 선생님한테 SOS를 보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댓글을 남기냐면 왜 그래 시험이 걱정되니? 시험이 걱정돼서 그래? 힘내서 생활하렴?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난 29일에 얘가 내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다.私がいつ消えるかわからない。もう死ぬ場所も決まってます。 이렇게 해놓은 거야.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힘은 내보겠지만 전 이미 죽을 장소까지 정해놨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얘가 호소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근데 그 마지막으로 호소한 글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 내일부터 연수를 즐기자 이렇게 글을 남겨요. 그러니까 얘가 그거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 손톱에 철 사박아가지고 싶다. 그러니까 이 우라마스 그의 마음을 선생님이 이해를 못 해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못한 건 아니고 안 한 것 같아. 그냥 귀찮아서 냅둔 것 같아. 그래서 이 아이가요 죽기 전 그 달부터 학교를 안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학교를 결석합니다. 이 아이 너무 천사같이 생겼어 진짜. 이렇게 생겼어. 얼마나 천사같이 생겼니? 그래서 얘가 계속 학교를 안 나가고 히키코모리처럼 집에 박혀서 이렇게 있다가 결국 작년 7월 5일날 방송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주세요. 7월 5일 토호쿠센이라고 그 일본 전철이 있는데 그 토호쿠선의 한 역에서 뛰어듭니다. 전차에 뛰어들어서 자살하게 됩니다. 아 생일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어 부모님이. 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막 눈물 날 것 같아. 이 얼굴 너무 착하게 생겼잖아. 천사인데 이 아이를 그러니까 이 부친이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서 지역 교육위원 있잖아. 뭐 시교육위원 이런 사죄를 해요. 그러니까 경찰은 일단 자살로 추정하고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얘기해줄게요. 특히 학교 측이 학교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뒤에 전교생을 상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요. 얘가 어떻게 이짐에 당했으며 누가 얘를 이짐에 했는지 그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맞았대. 얘가 계속 맞고 막 욕설도 듣고, 그러니까 이런 걸 막 맨날 맞고 욕먹고 이랬다는 걸 이제 다수의 학생들이 적어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얘가 다른 애들처럼 말 안 하고 막 혼자 끙끙 앓은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한테 몇 번이고 SOS를, 그 절박한 구조 신호를 이렇게 선생님한테 계속 보냈잖아. 그런데 어른이 이걸 외면한 거야. 그것도 담임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완전 쇼크를 받은 거지. 근데 이게 정말 얼만큼 유명해지냐면 제가 방송했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일본 방송에서 나온 거야. 이게 빨간색 글자가 뭐냐면 교인가라. 그러니까 교사들한테 물은 거지.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료군의 그 죽은 남자 있잖아요. 료군의 이즈메를 그 증언한 동급생들이잖아. 설문지에 쓰고 누가 인터뷰하면 그거를 증언한 그 료군의 동급생 친구들한테 선생님들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8일 화요일이라고 써있잖아. 요비다시 불렀대. 그 학생을, 그 증언한 학생을 부른 거야. 그러면서 요케이나 것도 이유나가 뭐냐면 쓸데없는 거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야. 그 학생을 불러가지고 수요일날 교원들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한 거야.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9일날 제가 글씨 조금만 더 크게 드릴게요. 9일 목요일날 요비다시 또 불러. 그런 다음에 한세이 시다까? 이렇게 말해. 여러분, 한세이가 뭐냐면요, 그 료군이 이짐에 당했던 걸 증언한 학생들한테 말한 거야. 그래, 너 반성은 좀 했냐? 반성을 했냐고 물어봐. 그 증언한 애한테. 끔찍하죠? 방송 좋습니다 님이 또 왔다. 112개 이따가 꼭 리액션 해드릴게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증언 학생을 불러가고 욕해놓고 또 이유나 너 쓸데없는 말 하지마. 그리고 다음날 또 불러가지고 한세이 시다가 반성했냐? 이렇게 말해. 그리고 이즈메따 세토라까라. 그러니까 그 학생들한테 이즈메 했던 그 학생들한테는 시타우찌, 이게 땡땡 해놨고 시타우찌 이렇게 스치카이사마니, 그러니까 가까이 지나갈 때마다, 얘네랑 지나갈 때마다 혀를 찼대. 이지메한 학생들한테. 그 당했대. 그러니까 얘네가 증언했다 이거야. 그래서 얘네가 증언했어? 글쎄라. 이러시면서 폭언이랑 막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막 이랬대. 그러니까 그 학교에 교직원이랑 이 이지메 했던 애들이랑 뭔가 있는 거지. 뭔가 이지메 했던 애들이 엄청 부자거나 강남 건물주보다 심각한 애, 서울대쇼. 나 이거 보고 나 완전 끔찍했어, 진짜. 완전 소름 끼치지 않아? 정말 너무 소름 끼치는 현실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막 이렇게 들어. 잔혹하게 그 이짐에 당한 그 아이가 어떤
어떤 마음으로 자살을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 전차 가운데 거기 뛰어들었을까? 그것도 너무 가여운데 그 진실을 말하려는 그 학생들에게 단지 그 학교의 위상을 위해서 저딴 행동들을 했다는 게 진짜 소름 끼쳐. 그쵸?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게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을 위해하고 샤레님을 화가 난다.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한 학생을 외로이 죽음으로 내몰고 그리고 그 죽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그 죽은 아이의 친구들까지도 차갑게 내몬 거야. 끔찍하지. 나 욕해놓고 또 이유는 나 이거 한세 시다가 거기서 완전 미쳤다 진짜 사람 아니다 생각했어. 아 반성했냐고 왜 물어봐?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한 아이가 이지매를 당해서 전차에 뛰어듭니다. 그 13살짜리가 뭘 안다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한 아이가 또 천국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여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담임 선생이라는 년이. 세 번째입니다. 이게 자살 연습 사건이라고 해서요. 일본에서 또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에요. 2011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요. 2011년도에 가장 핫했던 사건 중 하나로 꼽혀요. 바로 오츠시 이즈메 자살 사건입니다. 이거는요. 그 오츠시라는 그 시립중학교의 건물 모습이에요. 실제로 이 학교에서 한 학생이 이지매를 당하고 자살한 사건입니다. (2011년 10월 11일) 오우츠시 시립중학교, 이 학교죠. 이 학교에 재학 중이던 2학년 남학생이요.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합니다. 투신 자살의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지매였습니다. 그 남학생이 재학 중이던 시립학교에서는요, 당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어요. 그게 어떤 앙케이트 조사였냐면요, 이 조사에서 투신 자살을 한 이 학생 있죠? 이 학생 사진은 어떻게 없더라고요. 그 투신 자살을 한 남학생이 친구에게, 친구도 아니지, 그 같은 교실에 있던 동급생에게 쉬는 시간에 자살 연습을 강요당했다고 응답합니다. 자살 연습이 뭔지는 제가 나중에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요, 학교 측에서는 그 지금 투신 자살을 한 그 피해자 남학생에게 그 어떤 조치도 취해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끝없는 이짐에 시달리다가 결국에 투신 자살이라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노래가 갑자기 멈췄어. 그러니까 앙케이트 조사를 왜 한 거야? 맞잖아.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죽기 전에 아마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것 같아.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이제 몇몇 애들이 우리 반 누구가 이짐에 당하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아무런 학교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거야. 그런 다음에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으니까 이 남자애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앙케이트 조사 후에 누가 이짐에 당한다고 누가 그걸 말을 학생이 고발을 했으면 학교 측에서 이제 피해 남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주고 그 가해자 애들한테 어떤 벌을 줬어야 됐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끝없이 이짐에 당해. 매일매일이 얼마나 지옥이었을 거야.
그렇게 맨날 당하다가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한 거지. 근데 이 사건에서요,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요, 바로 또 이 학교 문제예요. 바로 이 시립중학교 오호츠시 교육청, 그 교육청이 있어. 그 시 교육청 있잖아. 그 교육청의 입장이 제일 납득하기 힘든데요. 나 이거 막 진짜 이거 뒷골 땡길 정도였어. 너무 빡쳐가지고. 그래서 앙케이트 당시에 이지메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이지메란 단어는 없었어요. 없었어. 있었으면 우리가 무슨 했겠지. 근데 없었다니까요? 회피하다가 이제 기자들이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진짜 이지메란 단어가 없었나요? 근데 학생들이 증언한 건 뭐죠? 그래서 막 계속 그렇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계속 던지니까 나중에 뭐라는지 알아? 이지메라는 단어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궤변을 늘어놔요. 이런 미친. 또 시교육청에서는요, 이지메가 그래요. 있었을지도 몰라요. 있었을지도 몰라. 이지메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친구가 자살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걔가 자살한 게 이지메가 이유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이런 말투는 아니었겠지, 당연히.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교육청에서는요, 이지메로 인한 자살 사건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무책임한 자세로 나와요. 절대 그 친구가 자살한 게 이지메 때문에 자살한 건 아닐 겁니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해.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랑 이 교육청에서요, 피해자 유가족한테 기밀 유지 계약서를 쓰게 해요. 여러분 아시나요? 기밀 유지 계약서. 이거 절대 말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계약서를 쓰게 해. 그러니까 은폐하라는 거지, 이 사건을. 그 제스처를, 그런 이렇게 은폐하라는 제스처를 취하자, 여기서 히로후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부 과학상이래. 좀 높은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그 제스처를 취하자, 그 히로후미 문부 과학상이라는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 조사 이딴 식으로 할 거야? 조사 불충분해. 이거 좀 아니야. 자꾸 니네 이딴 식으로 나오면 우리 문부과학성에서 직접 진상조사할 거예요.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시교육청이랑 학교에다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히로후미 문화과학상.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들이 조사에 합류합니다. 이 학교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일본 경찰이요, 이제 11일 중학생이 자살 연습을 강요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제 이렇게 너무 언론 매체에서 난리 나니까 동료 학생이 증언을 은폐했잖아. 그 선생님이나 학교 측에서. 그런 일 없다. 이지메란 단어 없었다. 안키 조사할 때 그런 단어 없었다니까요? 라고 이제 그걸 은폐했잖아요. 그래서 시가현 오스시 시립중학교하고요, 시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해요. 일본 교복. 압수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이요, 지금요, 시가현 경찰이 12일날 오전, 그러니까 새벽이지. 그러니까 12시 19분. 그때쯤에 그 시립중학교에 가가지고요, 교직원의 일기랑 출근부, 이런 걸 다 가져가요. 이게 2012년 7월 12일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경찰에서도요, 시교육청까지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 경찰은 2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만들기까지 해요. 그 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이지메 문제로 교육 당국을 소송하는 게 있잖아. 이렇게 되게 일본에서도 이례적인 일이었대요. 김정환님 반갑습니다. 눈티 닦으시네.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대.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 한 게. 그래서 신문에까지 나옵니다.
이게 수색 조사를 알리는 요미우리 신문이라는 일본 신문이에요. 오츠시 이즈메라고 써있죠, 저기. 저 경찰은 중학교에서 교직원의 일기, 그 다음에 공책, 출근부, 학생 출석부, 여러 가지 한 86점 정도의 서류를 시교육에서 다 이제 압수해요. 그리고 시교육에서는요, 동료 학생들 있잖아. 걔네들이 증언한 설문조사 원본을 또 가져갑니다. 근데 그 원본을 읽는 중에 이제 애들이 증언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경찰에 따르면요, 이 중학교가 지난해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해에 9월 29일 날 그 운동장에 있잖아. 학교 운동장에서요, 학교 체육대회가 열렸대요. 학교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이 남자애를 이지메한 또 얘도 3명이야. 그러니까 3명이 왜 이렇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3명이요. 숨진 2학년 남학생, 그때 나이가, 죽은 남학생 나이가 만 13살이었대. 그 체육대회 열리고 그 운동장 학생들이 다 본 앞에서 얘에다 양손을 머리띠로 묶어. 양손을 묶고 입에 테이프를 붙여. 그리고 때리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방조했대, 학교에서. 그러니까 완전, 이 노래, 이렇게 슬픈 노래 틀면 안 돼. 그러니까 완전, 그 체육대회 선생님도 있었을 거고, 다른 학생들도 있었을 거고. 근데 때리고 얘를 묶어놓고 입에 테이프 붙였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이제 동료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8월 달부터 학교 관계자, 이런 사람들을 형사 입건할지까지 판단할 방침이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이제 뭐 얘를 그냥 냅둔 애들, 그 사람들, 그래서 얘네들이 형사 입건할지 판단했대. 그리고 경찰 간부가 말해요. 그러니까 시교육위원회 있잖아. 시교육위원회 조사 결과에 믿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합니다 라고 해. 그러니까 이 학교랑 시교육청을 이제 압수수색하잖아, 경찰이. 그래서 시교육부마다 뭐 압수수색 뭐 이유까지 되나요? 뭐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랬는데 그 시교육위원회에서 약간 조사하는데 좀 이상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합니다. 라고 해서 다 압수수색을 해.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자살로 단정해요. 근데 이 아이가 유서를 남기지 않은 거야. 여건님 반갑습니다. 유서를 안 남긴 거야. 근데 후추 죽는 사람이 유서를 안 남기잖아. 그래서 학교 쪽은 처음에는 집단 괴롭힘, 그러니까 이지매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일 우리 학교에서 없었는데, 선생님도 없다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전교생을 대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적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시교육위원회가 전교생이 800명인데요. 이 자살한 학생과 같은 2학년 남학생들한테만 320명이었대요. 그 320명의 중학교 2학년짜리 남사들을 대상으로 이지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설문조사를 시작해요. 근데 이 320명 중에서 15명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도를 보면은요, 피해 학생이 자살 직전에 한 달에요, 여러분, 300여 차례 이지매를 당했대요. 그 15명 중에 아이들이 증언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살 직전 그 한 달 동안 300여 차례 넘게 이지매를 당했대. 이지매는 왕따예요, 왕따. 괴롭히는 거. 근데 웃긴 게요, 원래 그 괴롭히던 애들이랑 괴롭힘을 받던 아이랑 되게 친했대요. 원래 되게 친한 친구였대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름방학이 끝난 다음부터 사이가 조금씩 벌어진 거야.
그리고 이즘애가 시작된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애들 반 애들 있는 앞에서 야 저기서 너 걸어봐. 야 뛰어봐. 그러니까 사람 많은 데서 그러니까 걔를 이렇게 시킨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이렇게 명령하는 식이었대. 야 걸어봐. 뛰어봐. 야 걸어. 뛰어. 걸어. 약간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 정도였대. 그러다가 체육대회 때 가해 학생들이 괴롭힌 애들이 많은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얘를 묶어놨다고 했잖아요. 얘를 묶어놓은 채 때리기만 한 게 아니야. 뭐까지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벌 있잖아, 벌. 꿀 따먹는 벌. 그 벌을 잡아서 먹였대요. 벌을 잡아서 먹였대. 그리고 그날부터는 이제 폭언, 막 진짜 말 듣기도 힘들 그런 폭언과 폭력이 심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 체육대회 이후부터. 왜냐면 한 번 괴롭히니까 재밌거든. 얘가 아무 말도 못하네. 내가 얘보다 세네. 전 죽었어. 그러니까 맨날 괴롭히는 거지. 점점점 그 괴롭힘이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애들이 고백하는 게요. 매일 점심시간마다 자살 연습을 강요당했대요. 여러분 자살 연습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그 자살 연습을 시킨 거야. 어떻게 시켰냐면 그 괴롭힌 애들한테 그 괴롭힌 가해자 애들한테 그 자살한 아이가 매일매일 저 죽겠습니다 라고 매일 이메일을 보내게 했대. 저 죽을게요. 죽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암에 걸린 친구들이 있으면 그 암에 걸린 친구들에게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메일을 보내게 하고 이런 말을 매일 말하게 했대. 죽을게요. 죽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은 맨날 걔한테 물어봤대. 야, 너 자살 연습했어? 맨날 이렇게 확인했대. 매일매일. 그리고 뭐 교과서를 찢어버리거나 뭐 물건 야 저거 훔쳐와 뭐 죽어 신해 막 이러면서 막 교과서 찢어버리든지 뭐 옷을 체육복을 찢어버리든 이거는 그냥 뭐 부지기수였고 물건을 훔치도록 또 시키고. 그리고 알고 봤더니 여러분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들한테 자그마치 40만 원을 뜯겼대요. 40만 원. 여러분 얘네 중학생이에요. 근데 40만 원이면 여러분 한국 돈으로 그 당시에 한국 돈으로 450, 500 정도 돼요. 2012년도니까 그때 엔화가 엄청 비쌌어요. 12년도면 엔화가 꽤 비쌀 때였거든요. 그때 440만 원이면요 5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걸 중학생이 애가 걔한테 바친 거야. 요새 한 일 아니고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얘가 40만 원에 갖다 바쳤으면 부모님한테 받는 용돈으로는 모자르잖아. 그래서 이제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고 집에서 몰래 훔친 돈을 죄다 그 가해학생들한테 갖다 바친 거야.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가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너 요즘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써? 너 돈 어디다 쓰는 거니? 저 부모님이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얘는 게임이요. 게임하느라고 썼어요. 라고 막 이렇게 얼버무려요. 그러면서 엄마 근데 나 학교 다니기 싫어요. 학교 안 다니면 안 돼요? 학교 다니기 싫어요. 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했대. 부모님께. 그러니까 부모님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학교에 전화를 해. 담임하고 교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 상담 전화를 했대. 근데 학교에서는 또 뭐라 그러겠어? 이상하다. 별 문제 없는데.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애들이 이 자살한 아이의 뭐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차고 몸 때리고 이런 폭행은 그냥 예사였던 거야. 그냥 뭐 매일 있는 일이야. 이건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이제는. 그러다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해요. 모두 앞에서 그 자기 반 친구들 있는데 거기 앞에서 바지를 벗기고
팬티도 벗겼지. 그러니까 밑에를 다 벗기기도 하고 양손을 머리띠로 묶고 손과 입에는 접착 테이프를 붙여. 그리고 때리는 거야, 애를. 못 움직이게 묶어놓고 때리는 거야. 이렇게 묶어놓고 때리는 거야. 그런데도 반 애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선생님도 도와주지 않아. 그리고 그 지속적인 폭행이 매일매일 깃드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거기다가 나중에는 죽은 벌레를 먹이는 것도 먹입니다. 죽은 벌레를 야 먹어봐. 야 먹어봐. 죽은 벌레를 먹여. 그리고 죽은 참새를 먹이라고 시키기까지 했대요. 이만한 죽은 참새를 먹이라고 시켰대. 그뿐만 아니라요. 얘한테 야, 너 똥 싸봐. 그래서 막 싸게 시킨 다음에 먹어. 그래서 그 피해자의 배설물을 강제로 먹였대. 그리고 얘 옷을 막 벗겨고 막 찢어놓고 벗겨가지고 야, 좀 야한 포즈 좀 취해봐. 야! 옷을 다 벗겨놓고 카메라로 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지매가 심해진 거야. 얘가 당하고만 있으니까 재밌던 거지. 그리고요, 점심시간에 장례식 놀이까지 해요. 어떤 거냐면, 얘가 이제 화장실을 가거나 잠깐 밖에 내놓고, 칠판에다가, 이제 얘 이름을 써놓고, 얘 사진을 여기다 놓는 거야. 칠판 앞에다가. 그래서 거기 앞에다가 향을 피워놔. 그리고 얘 책상 위에다가, 국화 있죠?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한 꽃. 그 꽃을 놓고 향을 피워놨대요. 그래서 그렇게 장례식 연습을 시킨 거야. 어떻게 시켰냐면은 매일매일 이걸 했는데 얘한테 자살 연습이라고 하면서 매일 한두 번 매일 목을 졸랐대요. 그 피해자의 아이의 목을 졸랐대. 가해자 애들이. 그 얘가 숨을 제대로 못 쉬잖아. 그런 다음에 얼굴이 빨개지직하면 그때 풀어줬대. 자살 연습이야. 기분이 어때? 죽어. 그래서 막 헤드락도 걸고. 근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머리끈 있죠? 그 노끈 같은 거 있잖아. 그걸로 얘 목을 조르기도 했대. 근데 진짜 얘네들은 학생이야.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 아닌 애들인데 그래도 어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어른은. 근데 이 담임의 태도가 더 진짜 경악스러운데요. 얘 피해 학생이 같으면서 이집에 당하고 있잖아. 근데 그 중에 설문응답한 아이의 증언이 있었는데 그 증언 중에 뭐가 나왔는지 알아? 진짜 소름 끼치는데 가해 학생들이 괴롭힌 애들이 이 피해자 아이한테 얼굴에다가 이제 압정을 이렇게 찔렀대. 얼굴에다 이렇게 압정을 막 찌른 거야. 그 담임이 그걸 보고서 야, 살살 해라 그랬대. 살살해 살살. 진짜로. 근데 이거를 어떤 하나, 그 15명 중에 한 아이가 증언한 거야. 그러니까 담임도 그 아이의 이짐에 동조한 거야. 그래서 후지TV, 되게 유명한 TV야. 후지TV에 나와가지고 당시 이제 이짐에 당한 반 학생의 증언에 따르면요, 학교에 이 자살한 아이의 쌍둥이였대. 그 쌍둥이 누나가,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였나봐. 그러니까 그 쌍둥이 누나가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대. 자기 동생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대. 그래서 선생님, 제 동생이 지금 이짐에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맨날 맞고 들어오고 몸에 멍도 있고요. 제 동생이 너무 힘들어해요.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담임이 뭐랬다는 줄 알아? 너 하나만 참으면 다 괜찮아져. 너 하나만 조용히 하면 돼. 그렇게 말했어. 그렇게 말했대. 너 하나만 조용하면 다 편안해. 그랬대.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눈만 뜨면 지옥이야. 학교 가면 또 괴롭힘 당해. 맨날 목졸림 당하고 바지 벗기고 막 내 막 그 배설물 먹게 하고 죽은 벌레 먹게 하고 그렇게 그런 걸 맨날 당하는 거야. 자살하라고 자살 연습하고 자기 장례식이 매일 열리고 맨날 그런 식인 거야. 그러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 눈 뜨면 정말 죽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끝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증언인 거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 뭐냐면 이게 자살 사건이 아니라 타살 사건일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딱히 그럴듯한 증거는 없는데요. 타살을 주장하는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봐봐. 피해 학생이 아침 8시에 자택 방이 아니야. 자기 방으로 간 게 아니라 복도식 아파트 통로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야. 그 복도 있잖아. 복도식 아파트니까 쭉 이렇게 되잖아. 근데 자기 집에서 뛰어내린 것도 아니고 자기 집 앞에서 뛰어내린 것도 아니고 그 복도 어중간한 거기서 그냥 뛰어내린 거야. 일단 그게 수상하다고 지적해. 그리고 나서 얘를 괴롭힌 그 가해자 애새끼들이 그 친구들한테 막 이래. 좀 더 스릴 맛보고 좀 더 스릴을 맛보고 싶었는데 조금만 더 스릴 맛보고 싶었는데 뭐 어쨌든 죽어서 다행이지 않냐? 죽어서 너무 기뻐. 졸라 좋아. 근데 조금만 더 재밌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말한대. 그리고 자살하기 전날에 피해 학생이 그 전화를 해서 나 죽을 거야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자기들한테 말했다고. 지네가 그렇게 맨날 시켰으면서 저는 내일 죽겠습니다. 저는 죽겠습니다. 맨날 자기네가 그렇게 시켰으면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듯이 주변 애들한테 떠벌리고 다닌 거야. 야, 걔가 죽겠대. 웃기지 않냐? 근데 실제 설문조사 응답에서도요, 피해 학생이, 그러니까 이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 집에 자주 놀러 간 거야. 그 부모님 앞에서는, 안녕하세요. 저 얘 친구예요. 이렇게 완전 그렇게 연기를 해놓고 방에 들어가면, 야, 맛있는 거 좀 가져와봐. 괴롭히는 거야. 좋은 거 있으면 가져가고. 근데 자살 이틀 전날에도 이 가해 학생들이 그 자살한 학생 집에 갔대. 그래서 방에서 막 행패를 부린 거야. 근데 그 엄마의 증언에 의하면요, 엄마가 좀 이상하다 싶은 게 이 남자애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집도 아닌데 냉장고에서 먹어도 되죠? 오렌지 주스 막 꺼내 먹고 막 맛있는 거 꺼내 먹고 막 그랬대. 먹어도 되죠, 아줌마? 그러니까 피해자가 좀 금수저기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설문조사에서 이 아이가 이짐에 당했다는 게 밝혀지잖아. 근데 그 밝혀지기 전에 시교육청 그 당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이 자살한 직후 열린 거야. 바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요, 학교 교장이 피해 학생은요, 이른바 이지매를 당할 타입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해. 걔는 이지매를 당할 타입이 아니었어요. 체구가 작고 막 내성적이고 이런 애들이 이지매 당하지, 걔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지매 없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의 부모가 전화했다고 했잖아. 담임 선생님이랑 교장한테 전화했다고 했잖아. 얘가 너무 이상하니까, 자꾸 돈 쓰고 학교 가기 싫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전화했다고 했잖아. 그 기자들이 그래. 그럼 부모가 전화했을 때는 무슨 말씀하셨나요? 그때 이지매 당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전화한 거는요, 집에 돈 문제가 있다고 그걸 알리는 전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학생의 집이 지금 돈 문제로
돈에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뭘 못 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알리는 전화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빠진 머리카락 써만큼 개념 팔아먹었냐? 이 사람들은 시교육청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욱 가관인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는데도 이 집에는 없었다라고 끝까지 일관된 말도 안 되는 주장만을 계속해요. 시교육청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근데 더 미쳐 팔짝 뛰기는 게 여러분, 그 피해 학생이 죽은 다음에 11월에 이렇게 오스시 시립중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회의가 있었어요. 이제 학부모들끼리 모여갖고 회의를 하는 거지. 근데 이 가해 학생의 부모가 학부모회의 대표로 참석합니다. 그 가해자의 부모가 학부모회 대표로 길길이 날뛰었대. 아니, 내가 우리 애한테 물어보니까 좀 같이 좀 레슬링 좀 한 것 같고, 이쯤에 했다느니 뭐 무슨 우리 아들이 꼭 얘를 죽인 것처럼 몰아가는데, 그러다가 우리 애가 자살하면 어떡할 거예요? 네? 이러면서 빽빽 소리 질렀대요. 그 학부모 회의에서 난리를 쳤대. 아이들끼리 그렇게 놀 수도 있지. 나 지금 말하면서 계속 소름 찍혀. 연기하면서도 내가 못돼 처먹었다. 너무 못돼 처먹게 연기했죠 나 지금. 우리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애들끼리 놀다 보면 다치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가 무슨 걔를 이쯤에라도 한 것처럼 우리 애가 죽였어? 그러다가 우리 애 자살하면 댁들이 책임질 거예요. 막 이랬대. 정말 길게를 날렸대. 빽빽 소리 질렀대요. 근데 이 자살 연습, 그러니까 이 이지매를 한 애들 있잖아. 이 애들 중 한 명은 전학을 갔는데요. 나머지 2명은 이제 그대로 학교에 남았대. 한 명은 전학 가고 2명은 그냥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자살한 다음에 걔는 이지매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라고 요딴 식으로 인터뷰를 해놓고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이게 진짜 이지매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엽니다. 사건이 있고 난 그날 10일날 시교육위원회는 기자회견을 다시 또 열어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학생들의 고백으로 많은 것들이 폭로됐잖아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설문조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이 부족했던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마 살아? 이제 와서? 그래서 이날 저녁, 그러니까 오후 8시부터 오스시청, 그러니까 그 시청, 오스시가 그 시 이름이에요. 그 시청에서 1시간 넘게 기자회견이 계속돼요. 그러면서 시교육위원회 측은 이렇게 밝혀. 그 앞에는요, 30명의 기자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기자들이, 그 설문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한 아이가 이 집에 대해서 자살을 했는데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교육위원회가 자살 연습 등을 안 것은 언제입니까? 정말 모르셨나요? 계속 인터뷰를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을 그게 학교가 응답 내용을 못 보고 그 응답 내용들을 빠뜨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가 그 설문 응답지를 빠뜨린 걸로 같다고 해. 그러면서 저희가 알게 된 거는 이번 달에 7일입니다. 7일날 알게 됐습니다. 대답하면서 자기네가 뭐 이렇게 뭐 실수했다 뭐 이런 점을 인정을 해. 그게 다 뭐 어차피 껴맞추기 아니겠어? 그 장례식 놀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고 계셨나요? 그랬더니 그거는 그냥 학생들이 자살 연습 뭐 이제 이런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그게 부풀려져서 나온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서 학생들이 청취자세를 근거로 말한 건데요. 그게 사실 아니래요. 그거는 조금 오버된 경향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짓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하고
그 학생이 죽은 이유가 이지메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지메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봤더니 시리마세 몰라요. 방송 좋습니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모르쇠 대답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지메와 자살은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해.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모르쇠 대답으로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학교 측도 교육위원회도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자살하고 이지메와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신문이 보도돼요. 그래서 이제 한편 자살한 중학생의 부모가 이제 이지메 가해 학생 그리고 오스시 이시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고요. 그다음에 고시 나오니 오스시장 이 시장이 있어. 고시 오스니 시장. 그러니까 고시가 이름이야. 그 시장, 그 시의 시장이 교육위원회 대응을 엄중히 비판해. 그러니까 고시 시장이 내가 보여줄게. 이 여자가 고시 시장입니다. 그 오스시 지역의 시장이에요. 그러면서 처음에 내가 그래. 교육위원회의 추가 조사는 완전히 잘못됐어요. 조사에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 저희 오스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밝혀요. 그러면서 이제 피해 학생 부모랑 이제 가해 학생 부모랑 이제 법적 공방까지 가겠다. 왜냐면 그게 피해자 아빠가 그 시장했잖아요. 청구 소송을 했잖아.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게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 그러면서 이렇게 울면서 말하는 거야. 저도 이지메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지메를 당했어요. 지금까지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2번 있는데 다 그때였어요. 라고 쳐웁니다. 분명 남학생이 자살한 것은 이지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메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스시 시장, 고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힘줘 말해요. 그러나 이제 자살 연습이 발각되고 시의 항해가 막 빗발쳐요. 제대로 밝혀라! 이러면서. 근데 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권을 잡지 않으려고 계속 도망쳐요. 요년이. 그래서 피해자 학생의 부모님은요. 오스시 그 시하고요. 가해 학생 3명한테 그 상대로 약 7,720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그 당시에는 거의 8억 이상 정도 되는 돈을 청구해요. 그 소송을 해요. 7,720만엔이면은 한국 돈으로 거의 8억 이상 되는 돈이야. 그래서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 태도를 돌변해요. 저희 오스시는 자살에 대한 과실 책임은 없어요. 우리가 걔 죽게 했나? 그래서 이 씨가 전면적으로 이제 그 부모님과 싸울 자세를 나타내. 이지메 때문이라고 저렇게 울면서 인터뷰하더니 저희 오스시는 이 아이의 자살에 대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말 안 했겠지만 난 너무 재수없잖아. 시장. 그래서 이에 대해 남학생의 아버지는요.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이지메를 통해서 죽고 싶다는 심정을 체험을 통해 느꼈다는 고시 시장이 우리 아들이 이지메하고 자살하고 인과관련이 없다고 다시 또 말을 바꾸는 게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이지메를 고백한 그 연설이 정치적 퍼포먼스였다면은 그렇다면 내 아들을 퍼포먼스에 이용한 거예요? 이용한 거잖아요. 막 이렇게 말해. 근데 아빠 마음은 그렇지.
인연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인터뷰할 때는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저도 이짐에 당해서 알아요. 제가 책임지고 이러더니 나중에 얘네 아빠가 이제 그 소송을 하니까 자살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내뺀 거야.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뭐야, 인연이 정치적 퍼포먼스로 우리 아들을 이용한 거잖아. 죽은 내 아들을 이용한 거잖아. 마음이 어떻겠어. 죽은 것도 너무 지금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래서 막 이제 고시 시장을 비난해요. 그래서 뭐 이래, 아버지가 인터뷰해요. 이제 46이셨대 그 당시에. 근데 우리 아들이 작지만 신호를 보낸 학생이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계속지만 조금씩 학교에 신호를 보냈는데 왜 학교 측은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고 왜 어떤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는지,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꼭 내가 원인을 밝혀내서 2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다가 이 사건이 이제 이렇게 막 일어났잖아. 그러다가 이제 8월 16일 날 아사히 신문, 되게 큰 신문사인데요. 그 신문사에서 보도됩니다. 15일 오전 일본 시가현 오스시 교육위원회 교육장실에서, 그러니까 그 교육위원회 있잖아. 교육위원회 교육장. 그 사람 이름이 사와무라 겐지야. 65살. 사와무라 겐지 그 교육장이 한 대학생이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맞습니다. 스바 누가 패주고 싶네. 누가 패줍니다. 그 교육청의 그 교육장이 어떤 대학생이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맞고 찢어져가지고요. 피가 흘렀대요. 그래서 그거를 부하 직원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우와, 감사. 그래서 사와무라 교육장은 오른쪽 눈 위쪽에 이게 찢어졌대. 그러니까 전치 3주밖에 상처를 입습니다. 3주밖에. 소리 질러! 오늘은 이거다. 그래서 교육장을 폭행한 그 대학생은요, 오스시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대, 살아. 되게 멀리 떨어진 데 사는 애야. 사이타마라고 있거든요? 오스 사이타마 현에서 여기 오스시까지 온 거야. 얘 하나 때리려고. 그래서 이 대학생은 중학생 이지메 자살 사건, 이거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대. 근데 그냥 뉴스를 통해서 그걸 보니까 이 사람도 우라가 치민 거야. 저 교육장 새끼가 사실을 은폐한다. 저 불쌍한 아이가 죽었는데 저딴 식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미리 둔기하고 철사를 준비해 놓은 거야. 그래서 걔는 그 대학생이 2주일 전에 집을 나와가지고요, 노숙을 했대요. 노숙을 하면서 호텔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나름 숨은 거야. 노숙을 하다가 호텔에 잠깐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스시로 이동했고, 미리 준비해둔 둔기하고 철사로 이제 걔를 만나러 간 거지. 그걸 때린 거야. 죽이려고 했던 거지. 철사로 나중에 이렇게 확 목 졸라 죽이려고 했던 거지, 교육장을. 그래서 이 대학생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래서 이 이지메 사건이 너무 커지면서 이제 문제가 될 거 아니야, 그 학교랑 교육청이.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유리창을 막 돌려놓은 유리창을 깨거나 폭파시킬 거라고. 너 같은 그딴 학교는 필요 없다. 이딴 시교육청은 필요 없다. 폭파시킬 겁니다 하면서 막 그냥 협박들이 막 오기 시작했대. 근데 그렇게 하지.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요, 눈물이 나네요. 혹은 범죄 수준의 이지메라는 분통의 치를 떱니다. 당연하지. 학교도 결국엔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시교육청도 결국엔 이지메와 자살은 무관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청구한 뭐 한국 돈으로 한 7억 8천만에, 그러니까 거의 8억 정도. 그 당시에는 8억이 넘는 돈이었지. 7억 이상, 8억 이상. 약 7,720만엔을 청구해. 근데 여러분, 내가 8억을 받는다고, 10억을 받는다고 내 아이가 돌아와? 그러니까 내 아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만 씁쓸한 거야. 그리고 이지메를 당했다고. 걔 이지메 당했어요 선생님. 증언하는데도, 학생들이 막 속출하는데도 그냥 귀 막고 눈 막고 아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분통 터지는 거지 진짜.
자꾸 내가 얘네들을 그 가해자 애들을 내가 사진을 막 찾아봤는데 사진이 없어. 사진이 없어가지고 포기했어. 포기했다가 내가 이제 유튜브를 손대봤어요. 유튜브를 손대봤어. 뭐 이즈메, 뭐 오스시 이즈메 직행 해가지고 이제 막 실합했다 너. 그래서 유튜브에 나왔는데요. 이 자식들의 이름, 가족, 집 주소, 전화번호 다 나온 거 내가 따왔어. 찾았어. 나 오늘 여러분들 아침까지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 오늘 아침 1시에 잤어요. 오후 1시에 잤어요. 잠깐만 음악 잠깐 끌게요. 가져왔어. 독하지? 나도 찾으면서 와 독한 년이라고 생각했어. 내 스스로도 네가 긴 내가 얘기나 한번 보자. 내가 막 이름 찾았거든. 방송 좋습니다. 님 너무 또 감사합니다. 이치이치니 한 1분 정도부터요. 나 이 새끼가 리더야. 이 기무라 츠카마루. 츠카마로. 기무라 츠카마로라는 나라 이름이야. 그리고 집 주소랑 전화번호랑 다 적혀있어. 잘 살고 있지 얘네는. 전학 한 명만 갔다니까. 이 새끼의 평소 그거야. 생활. 그 얘네가 살고 있는 집을 누가 이렇게 위성으로 쏜 거 있잖아. 그걸 찾은 거야. 구글 앱으로. 이게 맨 밑에 나온 게 집 주소예요. 귀엽게 생겼다고? 말도 안 돼. 얘 아빠. 키무라 마츠카. 마즈카. 그래서 홈페이지도 있어. 그리고 페이스북도 있고요. 이 남자의 페이스북. 키무라 마즈카 해가지고. 그 얘는 엄마. 우리 아들이 자살하면 어떡하려고! 막 이랬던 여자. 그 애는 또 다른 애야. 야마다 코야. 얘가 히가이샤인가? 아니야. 그래서 얘가 이제 막 글에 막 올린 게 있어. 글이라는 게 있는다 막. 글이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막 글을 올린 거야. 근데 자세히 보면은 장비 챙기고 가야 될 듯. 07756. 그래서 막 얘가 댓글에 올린 거야. 막 그런 트위터 같은 데다가 글을 막 올려. 하하하, 와라우, 막 이러면서. 히토고로시 때, 하나세때 욕같다. 막 이러면서. 코로스코토 돈나슨도? 뭐야 이게. 도코슨도? 사투리인가봐. 자, 뭐, 하하하, 막 웃어. 자, 와까랑. 난데 이끼 때렸냐로. 말해. 너 왜 살아있어? 막 이러면서. 난데 이끼 때렸냐로. 막 이러면서. 얘도 그 세 번째. 가해자. 코스미, 뭐, 어쩌고. 그래서 이런 주소들이 막 나와. 이렇게 동영상. 주소. 그 선생. 교장. 인가봐. 야마다 마사르. 야마다 코우야 집이야. 여권 어딨더라?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난 거야. 일대에서. 담임. 모리야마 스스무. 나 여기까지는 안 봤거든요. 처음 남자애 3명만 보고 말았거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 원래 미성년자는 그거 안 나온다고 했잖아. 그 사람들이 너무 빡쳐가지고 얘네들 신상을 다 털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만든 거야. 생아사키 전화하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다 올라와요.
이 남자 요거 요 사진 보여? 이 새끼도 가해자 새끼. 요 존나 기생같이 생긴 그 얌생이같이 생긴 새끼들. 나쁜 새끼들. 그 제가 사진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시라고 이 장놈의 새끼들을 사진을 가져왔어요. 바로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 그 아이를 이지매하고 조금만 스릴 느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죽었으니 됐지 뭐. 죽었으니까 야 아우 속이 시원하다 야. 걔가 자살한 다음에 이렇게 말랬대. 이 가운데 기무라 이 새끼가 리더예요. 저 새끼들 이 새끼들 나이도 어린 새끼들이 그래서 가족 주소 뭐 전화번호까지 올라온 유튜브 궁금하시거나 원하시는 분은 제가 올려드리는데 지금도 같은 데 살고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유튜브 주소 좀요. 올려놓을게요. 그런데 이 중에 한 명만 전학 가고 2명은 계속 그 학교에 다녔대. 근데 막 그런 말도 있었던 것 같아. 분명히 아빠 보니까 돈이 좀 있어. 얘 리더 하는 애. 계속 꼬르륵 소리 나. 배고파가지고. 자, 다 보셨나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국에 그 아이는 죽고 타살인지 자살인지도 모르고 유서가 안 남겨져 있으니까 얘네들이 막 조금 더 스릴 느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막 얘네들이 이렇게 떠들고 다녔다면 얘네가 죽였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도 자살 같진 않아. 자살한 애들은 분명 뭐 엄마 미안해요 막 이렇게 써놓고 죽잖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슴이 아프네요.